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 제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7조 제1항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호분으로 한다. 제380조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조차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 제1항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2항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 제1항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1항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 제1항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2항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 제1항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제2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제1항 채무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2항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38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제1항 채무 분리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5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6조 채무 분리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7조 제1항 금전 채무 분리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98조 제1항 당사자는 채무 분리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401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분리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제402조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403조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복원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04조 제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 제1항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에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 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견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 제409조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 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2항 불가분 채권자 중에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계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수인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불가분 채권이나 불가분 채무가 가분 채권 또는 가분 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7조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18조 제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2항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419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0조 어느 연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1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2조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3조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4조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 제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 제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 행위를 한 연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제2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 채무자는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 제1항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 A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 3 제1항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제2항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0조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1조 제1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2조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33조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제434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35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6조 삭제 제436조 A 제1항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4항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 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제439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41조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2항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2항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의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 제1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2항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어느 연대 채무자나 어느 불가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48조 제1항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제1항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제455조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는 채무 내용의 좇은 현실 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분리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 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제1항 전이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제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전이조의 경우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 증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변제자가 전항에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전이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제477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 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 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에 이 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 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이후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에게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한 개의 채무의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제1항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제1항 전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권리 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후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 분리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제1항 채권 전부의 대위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 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제1항 공탁은 채무의 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제1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 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관 상계 제492조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제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계 제500조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제504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관 면제 제50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관 혼동 제507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제1항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제1항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일을 한다. 제2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 출급의 배서는 약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제1항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제2항 약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 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누구든지 증서에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증서의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제1항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일부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다 읽었습니다.